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네이마르님께서는 이게 나라냐라고 걱정을 하셨고요. 도깨비님께서는 나라가 언제 정상화되려나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참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쌍뜨검의 날이 왔다. 김건희 운명의 날, 쌍뜨검의 날이 왔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쌍뜨검의 날, 바로 12월 28일입니다.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특검 얘기는요, 사실 2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대선 무렵부터 나온 얘기죠. 그런데 이 대선 무렵부터 나오던 얘기가 진전이 전혀 되지 않다가 마침내 내일 그 마침표를 찍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50억 특검이 함께 통과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쌍특검이죠. 50억 클럽 특검 얘기는요, 이 역시 2년 전 이미 대선 기간 중에 나왔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자신들의 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악용한 거 아닙니까? 사실 검찰이 윤석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써먹은 거잖아요. 대선에서 여론 조작을 위해서 이 장난질을 친 것은 검찰입니다. 뉴스타파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검찰이 그 대선 기간 내내 대장동 사건 떠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핑계는 그거였죠. 이거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이낙연이 시작한 거잖아.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이낙연이 하래서 우리가 했어.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지난 대선 때 정말 여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 대장동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 대선은 왜 졌느냐? 첫째, 신천지. 두 번째, 이낙연. 세 번째, 똥파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대장동과 관련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가 이낙연이라는 게 지금 점차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하튼 그 무렵에 나왔던 얘기가 50억 클럽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특검이었습니다. 그게 벌써 지난 대선 때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에서 이 쌍특검이 통과될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김건희로서는 운명의 날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도 이게 운명의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윤석열은 이 쌍특검, 특히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막기 위해서 지랄 개지랄을 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송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동훈이는 그렇게 지랄을 떨었나 보다. 갑자기 그런 말이 언뜻 떠오르기도 하네요. 자, 바로 이 쌍특검의 날이 이제 12월 28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이 쌍특검을 저지하는 것, 특히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저지하는 것은 한동훈의 첫 번째 미션이 될 겁니다. 사실 김기현이 날아간 이유도 이 김건희 특검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김기현이 날아간 이유, 김기현이 당대표직을 잃은 것은 지난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했죠. 하지만 그 기저에 깔린 내용은 뭐였느냐? 바로 김건희 특검 때문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 저지에 이 김기현이 그닥 적극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윤석열이 김기현을 그 대통령실까지, 용산까지 불러가지고 이 특검을 막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김기현이 약간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밉상인데 콱 찍힌 거지,
그러면서 안 되겠다. 동문위를 당해 보내야겠다라고 한 것이고, 그런 만큼 한동훈의 첫 번째 미션은 바로 이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는 게 될 겁니다. 뭐 쉽지는 않아요. 지가 뭐 특검을 저지하고 싶다고 뭐 저지하겠습니까? 다만 한동훈이 매우 총력을 다해서 특검을 저지하려고 들 거라는 건 명백하죠. 현실적으로는 깐족되는 거라든지 또 어디선가 어떠한 내용이 됐든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검찰 수사할 거다라는 식으로 위협해서, 민주당을 위협해서 이 특검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려 할 겁니다. 지들은요, 수사권만 뽑아 휘두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여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런 짓을 좀 하긴 했죠. 한동훈이 좀 떠버리면 또는 검찰이 좀 뭐라고 설쳐되면은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지고 갑자기 윤석열을 공격하던 목소리를 이재명을 향해 칼을 들이미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또 이 쌍특검, 특히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또 검찰 수사인 거죠. 그게 아니면은요, 한동훈은 계속 깐족될 거예요. 계속 시비를 털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과연 이게 젊은 정치인의 모습일까요? 깐족은 젊은 정치인의 특권인가? 야, 참 더럽다. 그죠? 자, 한동훈 역시 오늘도 딥다 깐족 됐어. 야, 제가 볼 때는 뭐 그쯤 되면 웃기지도 않아. 그러면서 뭐 이재명 대표는 오늘 되게 뭐 시비를 털었어요. 그러면서 뭐 검사 자칭한 사람이 최고 존엄이냐는 둥. 야, 동훈아, 니는 그러면은 김디올이 최고 존엄이었냐? 아니, 줄리를 최고 존엄으로 모시고 있는 놈이 별 개지랄 개소리를 다 해요. 그죠? 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진짜 아주 후진 놈이야, 진짜. 일국의 장관이 참 후지다. 그죠? 아니, 이제 일국의 비대위원인가? 이대 비대위원장인가? 일국의 비대위원장 하는 꼬라지가 후지기 그지 없죠. 마치 동네에 쌈박질하는 시비꾼의 모습 아닌가요? 시장통에 맨날 시비 걸고 다니는 그런 사람 한두 줄 꼭꼭 있기 마련이죠. 그 시장통에 쌈꾼밖에 그 꼬라지로밖에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이 이러는 이유는 뭐다? 예, 현재는 일단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인 거예요. 깐족되는 걸로 안 되면 분명히 검찰 수사를 들고 나올 겁니다. 한동훈이 이렇게 설치는 이유는 이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이 윤석열의 영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린. 거꾸로 박힌 비늘이라는 뜻이죠. 이게 영린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이 동양에, 특히 동양권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용의 비늘 가운데는 거꾸로 박힌 비늘이 있는데 그 비늘을 잘못 건드리면 용이 날뛴다. 혹은 용이 죽는다. 그러니까 용의 급소이자 건드리면은 버럭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 급소니까 급소를 슬쩍이라도 건드려봐 얼마나 승질 나겠어. 사람도 그렇잖아요. 급소 건드리면 승질 나잖아. 그치? 예. 바로 그래서 이 영린이라는 표현은 권력자가 발끈하게 만드는 어떤 약점이자 포인트, 이걸 영린이라고 합니다. 바로 김건희 특검이야말로 윤석열의 영린인 거죠. 김건희 특검만 얘기를 하면 갑자기 폭주하는 게 윤석열입니다. 한동훈한테도 폭주했대잖아. 오죽했으면 한동훈한테도 폭주를 했겠어.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은 어떤 짓을 해왔느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선거를 위해서 혹은 여론을 위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근처만 가도 발끈 개발끈했던 겁니다. 사실 국힘당 내부에서는요. 김건희 특검이나 50억 특검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뭐 수사가 좀 잘 안 되게끔 방해를 할 수 있는 이런 걸림돌을 많이 배치해두면
충분히 된다. 그러니 하지 말자. 거부권 행사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 그런데 윤석열한테 이게 안 통한 거야. 뭐? 특검을 받아들여? 이란 CX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날아간 게 사실은 김기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국힘 내부에서는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지만 아니 대통령이 저렇게 펄쩍펄쩍 뛰니 무서워서 뭐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마치 영린을 건드린 용이 난동을 부리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아니 용이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치면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국힘당 내부에서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한때 상당히 우세했으나 윤석열이 이렇게 지랄을 떠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다 깨갱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 김기현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자는 식으로 나올 거를 뭐 그런 행태를 막기 위해서 투입한 게 사실은 한동훈이었던 거죠. 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었대요.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요, 총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특검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게끔 적당히 잘 배치할 터이니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지요. 라는 식으로 사실 이렇게 돌려서 의사를 전달했다고 그러더라고. 우회적으로. 근데 그 얘기가 아무리 우회적으로 가고 아무리 완곡하게 표현해도 윤석열의 경로를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한테 콕 찍혔대.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속한 뭐 지역구 있지? 그 지역구에 이번에 검사들이 바로 콱콱 내려 꽂힐 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영린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은 윤석열의 약점이 여기 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닌 거죠. 아까 제가 영린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의 몸에 박힌, 거꾸로 박힌 비늘. 이 비늘을 건드리면, 거꾸로 박힌 이 비늘을 건드리면 용이 죽는다. 용의 급소다. 그러니까 급소니까 건드리면 승질을 내는 거죠. 자, 바로 김건희 특검이야말로 윤석열이 폭주하는 이유이자 동시에 윤석열의 가장 약점 아킬레스건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그런 보도가 나왔죠. 조건부 특검 수용의 윤경로 거부 무게 이러면서 영린이야 라는 자, 실제로 한동훈이 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일부 조항을 좀 수정을 하고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면은 특검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언론 보도로 나갔습니다. 특히 수구 조중동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 사실 조중동은 이 김건희 특검 대충 이렇게 받아서 털기를 바래. 사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철저하게 진행되지는 못하되 그래서 설렁설렁 진행될 수밖에 없게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게끔 다른 조치를 하고 그리고 그 특검이 끝났을 때 윤석열이 김건희를 아크로비스타로 내치는 이런 어떤 쇼잉을 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의 이런 발언은 사실 이 조중동의 작품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윤석열이 매우 불쾌했대. 그러면서 다 끌어모은 거지. 야, 다 모여봐, 씨. 그래가지고, 야, 이 말 나오면 죽어, 이씨. 이렇게.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린이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아무리 영린이고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 기분 나빠한다고 해도 자, 이 도이치모터스 특검, 특히 김건희 특검은요,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열이 정말 이 도이치모터스 특검, 김건희 특검에 반대한다면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거부권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거부권조차도 안 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요.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힘당 내부에서 이거 안 받아들이면 우리 선거 진다라는 얘기가 지금 팽배하게 퍼져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야. 그래서 용산에 계속 건의를 했는데 절대로 안 받아들이더래, 고집불통으로. 그래서 걱정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선거가 실제로 진행이 되고 거부권 행사할 시점이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국회 재의결 시점이 되면은 여론은 더 악화될 겁니다. 어떻게? 자, 윤석열이 아무리 지랄 발광을 떨더라도 지가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지가 선거에서 이겨야지 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비윤계, 반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특히 박근혜 쪽과 가깝거나 이준석과 좀 가까운 쪽에서는 이탈할 수가 있다. 사실 박근혜 쪽에서 지금 이번에 되게 이를 갈고 있다는 거야. 솔직히 박근혜 입장에서는 야 윤석열 니는 니 마누라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나를 타내겠었니? 나를 감옥에 보낸 거였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이 박근혜라면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죠? 딱 그런 상황인 거야. 근데 막상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이 거부하겠다고 들어봐. 박근혜 쪽에서는 당연히 삐딱선 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힘당에 남아있는 이른바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얘네들 가만히 있겠어? 자, 이러면요 12표 정도의 반란표는 충분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이 지금처럼 비대위원장을 계속 역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또 생길 겁니다. 뭐 여하튼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자, 뭐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 더 뭐 설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윤석열이 싫어했지만 그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늘 말해왔던 쌍특검의 날은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2년 넘게 기다렸던 쌍특검의 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국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은 모두 4개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그 최수근 상병 특검이 포함이 돼서 모두 5건의 특검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처리가 될 특검법이 이 2가지입니다.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 2개인데요. 이 2개가 지난 10월 26일에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로 넘어옵니다. 국회 본회의에 넘어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2달이 지나면 국회에서 자동으로 의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사위 통과도 똑같이 국힘당이 버티는 바람에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에 날짜를 넘기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의결 절차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 넘어가는 그런 절차를 밟았고요.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 넘어온 지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어제로 딱 2달이에요. 어제로 딱 2달이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일이 특검법이 통과되는 날입니다. 문제는 이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다 좋아. 근데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죠. 뭐? 국회가 열려야 돼. 뭐 민주당이 몇 석, 국힘당이 몇 석, 이거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돼. 자, 내일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오늘이네요.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릴까요? 국회 본회의는 보통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제가 엊그저께
뒤져봤어요. 그래 뒤져본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딱 보여드렸더니 뭐가 나왔다? 예, 국회 통과만 되면은 국회 본회의만 열리면은 통과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문제는 뭐? 예, 아직 일정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28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죠. 오늘로 돼 있는 이날 국회 일정을 살펴보면 예, 상임위원회밖에 안 열리는 걸로 돼 있어요. 자, 이 와중에 김진표는 일본 갔다고 하니까 저도 걱정, 여러분도 걱정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개의 자료를 더 뒤져봤어요. 이 자료는요, 국회 임시회 411회 국회 임시회 전체 의사 일정이라는 자료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실게요. 여기에 보면은 12월 11일부터 국회가 임시회가 열리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1월 9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국회가 계속 임시국회가 열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래 12월 말과 1월 초에는 국회 임시회가 안 열려요. 왜? 국회의원들도 이제 고향 내려가가지고 지역구 활동해야 될 거 아니야. 특히 이번에는 지금 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따라서 국회의원들도 이번에는 지방에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가 떡 잡혀있고 국회 일정이 잡혀있는 바람에 못 내려가게 된 거지. 자, 되게 좀 평소 때와는 다른 형태의 그런 일정표예요. 자, 여기에 쭉 보시면은요. 1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국회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본회의 일정이고요. 여기는 상임위원회 일정이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쭉 보니까 12월 28일에 뭐가 있다? 예, 국회가 일단 열리는 걸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걸로 예정은 돼 있어요. 안건 심의 해가지고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는 열립니다. 아, 그러면은 열리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하자면 열려야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아까도 보셨듯이 확정은 돼 있는데,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일단 예정은 돼 있다는 겁니다. 예정은 돼 있는데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분명히 임시회 의사 일정에는 분명히 28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지금 현재 의사 일정에는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인 거죠. 즉 예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변수가 남았다는 거고요. 이 변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김진표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김진표가 한 번 더 딜레이를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딜레이는 내년 1월 9일이 될 것 같아요. 내일, 그러니까 오늘 이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은 다시 열흘 뒤 내년 1월 9일에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이날 안건을 다룰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참 답답하죠. 원래 이 특검법 통과는 더 앞서서 진행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연됐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지연의 원인은 현재로서는 김진표라고밖에는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짜증나죠. 이제 김진표 멱살을 잡고 내 매다 꽂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민주당에서 뽑힌 국회의장들은 왜 늘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박병석도 그렇더니 그 이전에 정세균도 그렇더니 이제는 참 자, 문제는 한동훈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대목인 거죠. 김진표는 특검을 방해를 하더라도 특검법을 내일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1월 9일 날, 내년 1월 9일 날에는 또 처리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1월 9일 날 처리 안 하게 되면
아마 김진표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축출당하겠죠. 그리고 김진표계라고 알려져 있는 숱한 정치인들도 대거 공천 탈락의 쓴맛을 맛봐야 될 겁니다. 여튼 사실은 김진표보다 더 어떻게 보자면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김진표가 변수일 뿐 한동훈은 뭐 얼마나 깐족되느냐 뭐 이 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한동훈이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나름 뭔가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요, 깐족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 수사를 또 들고 나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커 보입니다. 그게 한동훈으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다른 선택지가 없는데도 굳이 이렇게 무리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김기현이 나가리 된 이유가 이 특검법을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한동훈이 떡하니 올라왔으니 우쩌겠어. 간단합니다. 한동훈은 죽으나 사나 특검법을 막으려고 할 거고요. 지 뜻대로 안 되면 막는 척이라도 할 겁니다. 지가 최선을 다해서 막았다라는 식의 그런 면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시비를 털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조금 해두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뭐 민주당과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펼칠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김진표가 또 이 의결 일정을 미룬다면은 한동훈이 지랄 떠는 거를 뒷받침해 주는 것밖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로서는 좀 더 두 눈 바짝 크게 뜨고 김진표를 감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의사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일 오전이 되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내일 아마 원내대책회의든 아니면 뭐 최고위원회든 열릴 걸로 보이는데요.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제가 필요하다면 긴급 라이브를 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